지난 한 주 동안 코스피는 역사적인 고점을 달려갔습니다. 3,460이라는 우리가 시장에서 볼 수 없었던 숫자의 기록 경신이 나타났고요. 이 불장의 지표는 투자 심리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이 3년 8개월 내 최고치까지 올라가면서 돈을 본격적으로 풀었던 팬데믹 이후의 유동성은 그야말로 풀려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라는 평가에서 여전히 고점에 대한 경계 심리도 차익 매물로 소화하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는 여기서 모멘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위쪽으로 방향을 잡아갈 것인지, 포트폴리오 그 안에서 순환매에 집중하는 한 주가 될 것인지가 전략적으로 중요하겠습니다. 같이 저희와 점검해 보시죠. 자, 프리마켓 시세부터 가보겠습니다. 현재 움직임 안에서 반도체 향방이 매우 중요한데요. 삼성전자가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확인됐던 보도 내용에 조금 더 확신이 실리면서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1%의 상승으로 8만전자, 8,500원까지 도달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지난 금요일에 마이크론 하락과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HBM 시장의 경쟁자 진입에 대한 경계 심리로 하이닉스는 0.7% 빠집니다. 오락가락하는 분위기 안에서 오늘 전략 세워봐야겠습니다. 뒤쪽으로 보시면 2차 전지는 쉬어가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본격적으로 성장주의 기지개를 폈던 대장 바이오입니다. 알테오젠이 8%의 급등 시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알테오젠은 이번 주에 중요한 모멘텀이 일찍 발표가 되면서 키트로다 풋모커가 내용이 나왔죠. 이 내용 관련해서 리포트 따끈따끈한 내용들 잠시 후에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급등 시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다음 6위부터 10위권까지의 움직임 안에서 본다면 바이오 강합니다. 삼천당 제약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추가 강세, 리가켄바이오도 함께 상승세에 나타나고 있고요. CEO 인베스터데이에 대한 좋은 평가가 나오면서 현대차는 조용했다가 오늘은 반등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원전 협력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이 내용에 금요일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아주 강한 양봉을 만들어내진 못했습니다. 오늘도 62,000원의 움직임 나오는 가운데 계속 모아갈 자리인지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쪽인데요. 원전 쪽에 지금 거래에 실려 있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더불어서 HBM 관련해서 삼성전자의 1%의 상승에도 거래 많이 실려 있습니다. 더불어 두산 로보틱스도 오늘 8%의 급등 시세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 시간 된다면 저희 체크해 보겠습니다. 옆으로 본다면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는 YC가 급등을, 또 박셀바이오가 두 자릿수의 급등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와 함께 마찬가지로 액추에이터 안에서는 하이제날 NM이 급등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해서는 개별적인 종목들만이 급등락을 보여주고 있네요. 여기까지 시세 체크해 보고요. 주요 이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포인트입니다. HBM인데요. 조금 전 삼성전자의 1% 상승에 뒷받침이 되고 있는 내용. 사실 금요일에 일부 보도 내용을 통해서 낮에 확인이 되며 변동성을 좀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중에 0.8% 올랐다가 종가상으로는 0.7% 빠졌는데요. 엔비디아의 HBM 퀄 승인 받았다라는 보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내용은 한 번 본 게 아니죠. 그동안 여러 차례 보도를 통해서 확인됐고 긴가 민가 하는 그 투심은 그대로 종가에 반영되면서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조만간 HBM3E를 납품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팩트가 된다면 개발한 지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제 드디어 승인이 되는 거죠. 삼성 쪽에서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미국의 금요일장에서 조금 더 힘이 실리는 내용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마이크론이 4% 가깝게 빠졌는데요. 웰스파고에서 IB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경쟁사가 HBM 시장에 진입한다는 건 HBM 가격 하락이나 지금 현재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 마이크론의 마진 압박 가능성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라면서 다소 부정적인 이런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마이크론은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내용인즉슨 그동안 정말 사실일까 아닐까 이런 측면에서 명확하게 경쟁사적으로 코멘트가 나오지 않았는데 정말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 진입했구나의 한 축을 그리는 리포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리포트를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KB, 미래에셋 모두 다 조금 더 확신이 실리면서 HBM3E 시장에 진입한 삼성전자에 대한 코멘트를 명확하게 내놨습니다. KB는 내년에 루빈에 탑재될 HBM4 점유율이 크게 확대될 거라고 봤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HBM
HBM3E와 관련된 퀄 승인이 통과됐다는 내용인데요. 아시다시피 3E는 SK하이닉스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E 시장에 들어오더라도 초기 판매는 굉장히 저조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4부터 점유율이 늘어날 거다. 여기에 포커스 맞추고 있는 겁니다. 미래셋도 N사양 HBM3E 12단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아마 내년부터 반영이 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20.8%였던 점유율이 내년에는 35.7%까지 늘어날 거다. 4 반영한 점유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증가할 점유율. 지금 1% 이상 올라가고 있는 삼성전자에 어느 정도 힘을 실을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반도체 랠리가 계속해서 주 중반까지 달려가다가 주 후반에는 주춤하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이 HBM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매우 중요할 텐데요. 전체적인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번 주에 뭘 봐야 하느냐. 결국은 HBM 시장 안에서는 삼성의 등장, 그리고 전체 사이클 안에서는 마이크론의 실적이 될 텐데요. 그동안의 랠리 배경에는 강한 사이클이 주도하는 내년까지 이어질 공급 부족,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탄탄하다는 데 있었습니다. AI 캐펙스는 늘어나고 이를 기점으로 해서 HBM 시장 안에서의 수요 전환이 디램 가격 상승을 이끌어내고 디램에 이어서 낸드, 서버까지 이런 레거시 쪽의 반도체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마이크론 실적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건 결국 숫자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 강한 사이클 숫자로 확인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이번 전망치입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50% 가깝게 증가한 111억 2천만 달러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조정 EPS도 전년 대비 100%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1일에 마이크론은 자사의 실적 전망치를 소폭 상향 조정하면서 기존 전망치에 부합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월가의 기대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자사의 컨센서스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에 발표가 될 삼성전자의 분기 실적 발표를 통한 성적표도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서 IT 투톱에 대해서 3분기 성적표 가이던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를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느덧 올라서 삼성전자는 이번 분기에 발표될 실적은 9에서 10조 원, 하이닉스는 11조 원 예상하면서 올해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적표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이 확인되는지 따라서 다소 좀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점도 같이 확인 필요하겠습니다. 반도체 전체 랠리에 있어서 중요한 건 서버, 디램, 낸드 다 중요하겠지만 스마트폰 쪽의 수요도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최근에 9월 9일에 애플의 아이폰 17 공개된 이후 조용했었던 애플의 급등도 해석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초기와 다르게 초기 반응과 다르게 폭발적인 판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애플이 이 내용을 반영하며 금요일장 주가가 3% 올랐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5%의 상승을 그려내면서 2달 연속 급등인데요. 같이 뒤따라가는 대표 벤더 LG 이노텍의 주가를 보시면 지난 금요일에는 0.1% 빠졌고요. 기억하시겠지만 9월 9일 처음 아이폰 공개했을 때 크게 아쉽다면서 5%의 LG 이노텍 주가 급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회복하면서 17만 원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9월 한 달 동안에는 애플과의 주가 괴리가 비슷해지고 있죠. 좁혀가고 있죠. 4%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가 측면에서는 애플도 비슷하게 회복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11에서 13 기존 전작 쓰시던 분들이 17로 갈아타는 교체 수요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 이번 초기 판매의 핵심입니다. 마음에 들기 때문에 또 빠르게 신작으로 바꾸는 걸 텐데요. 저장 용량 확대 그리고 카메라 화소수가 좋아지고 있는 부분 핵심입니다. 게다가 중국의 이구안신 보조금도 한몫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서 LG 이노텍이 본격적으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며 오늘 하나증권 IM에서는 호평이 나왔습니다. IM증권에서는요. 내년에 5년 만에 증익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반응은 이미 반영을 합니다. 금요일에 소폭 하락, 오늘은 프리마켓 시세에서 4% 가깝게 올라갈 것으로 보는데요. IM증권에서 23만 원까지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17만 원대 움직임이라면 충분히 매수할 권역인가? IM증권에서는 저가 매수 가능한 자리다.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업사이드 열린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잠시 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LG이노텍 말고도 주요 벤더사들이 같이 누릴 수 있는 수혜이기 때문에 모아드립니다. LG 디스플레이 포함해서 BH, 인터플렉스, 더구전자 다 같이 본다면 다른 쪽의 사업부를 갖고 있는 종목들은 이미 소부장의 급등 랠리에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가장 소외됐던 건 대표적으로 이노텍이었고요. 같이 뒤따라갈 수 있는 종목들 안에 대표 주자는 누가 될지도 잠시 후 본작에서 확인해 보시죠. 마지막 알테오젠입니다.
드디어 정말 감격스러운 내용이 나왔죠. 9월 23일에 발표되기로 예정됐었던 그 모멘텀을 9월 20일에 확인을 했습니다. 드디어 한국 바이오 역사상 처음으로 국내 플랫폼이 전 세계 매출 1위인 블록버스터 의약품에 허가를 받아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기술이 적용된 첫 제품이 탄생했다. 그래서 오늘 엄민용 애널리스트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리포트를 새롭게 업데이트했더라고요. 전 세계가 이제 로열티를 내는 제품.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FDA의 품목 허가가 앞으로 빅파마들이 모두 다 LO를 추가적으로 맺을 거야라는 기대감을 반영한 제목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50만 원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최근에 주가를 보여줬었죠. 그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팔아야 할지, 더 가져갈 모멘텀은 뭐가 있을지 중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해드렸습니다. 확인된 모멘텀은 아시겠지만 머크의 키트루다 이제 정맥주사에서 SC 관련해서 품목 허가를 FDA에서 받아냈다라는 거고요. 기존의 머크와의 계약을 체결한 게 20년, 그 다음에 임상 개시한 게 22년, 그리고 독점 라이센스로 변경하면서 우리가 판매 로열티를 가져가게 됐던 게 지난 2월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이번에 확인되면서 본격적으로 마일스톤이 이제 이번 4분기부터 실적 발표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1월에 성적표에서 공개가 되겠죠. 지금 판매 전환 30에서 40% 아주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41조 원의 매출을 내고 있는 키트루다잖아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아도 연간 1조 원의 매출이 탄생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조 원도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출시가 10월부터 앞당겨지면 9월 말입니다. 그리고 유럽 승인되면 유럽 쪽에서의 매출까지 반응. 그리고 9월에 코스피 이전 상장 관련한 이사회 결의 확정될 거다. 박순재 대표가 이미 예고한 바 있었죠. 여기에 이번 내용을 확인하고 다른 빅파마들이 탐낼 기술 수출까지. 지금 신한투자증권에서 보고 있는 73만 원. 오늘 나온 리포트에서는요. 목표가 상향 조정은 없었고 그대로 유지입니다. 잠깐 차트 볼 수 있을까요? 7.9%의 급등 움직임으로 예상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51만 원으로 그동안 계속 돌파 시도했던 50만 원을 오늘 뚫어내 안착하게 되면 그 이후의 업사이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전략 지금부터 자리 옮겨서 두 분과 나눠보겠습니다. 개장까지 7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먼저 호가 보겠습니다. 3,457포인트. 지수는 지난 금요일에 고점에서 살짝 쉬었는데요. 오늘 재반등 시도합니다. 코스닥은 사흘째 상승이네요. 0.9%의 상승으로 오늘도 중소형주 조금 더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분의 전략 듣겠습니다. 김태성 ISF 본부장, 이충헌 밸류파인더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란히 상승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주요 포인트로 반도체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3E 매번 계속 속지 않겠다라는 게 주주들의 마음이었는데 네. 내심 정말 기대했었던 내용이 조금씩 힘을 실는 그런 팩트로 전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이크론이 빠진 게 큰 의미가 있어 보이고 지금 하이닉스도 1.7% 빠질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네. 본격적인 삼성의 시간이 오는 건가요? 그렇다기보다는 외국인들의 이제 최근에 굉장히 강한 순매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보여줄 만한 기술에 대한 베팅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수 방어적인 측면 아니면 이제 환율에 대한 방어적인 측면을 통해서 들어온 자금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늘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보다 혹은 마이크론보다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에 큰 의미 부여를 하시기보다는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미 사실 이 뉴스가 나왔어야 됐다면 올해가 아니라 작년 이때쯤 나왔어야 더 파급 효과가 컸을 것 같습니다. 그때라고 했었으면 저는 충분히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주가의 모습들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렸겠지만 이미 시간이 1년 하고도 더 지난 상황에서의 이제 소식이라서 과연 이 뉴스에 굉장히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고민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지금 너도 나도 HBM4로 넘어가는데 삼성전자 혼자 HBM3E에 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저는 그다지 좋은 이야기는 아닐 수 있겠다. 대신 반도체 소부장주들의
투자자들에게는 이 뉴스가 굉장히 또 빠른 매기세로 붙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은 저는 대형주담보다는 소부장 쪽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난주 이제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다들 지켜보셨을 겁니다. 역대급으로 굉장히 큰 규모의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였는데 종가 고가로 형성이 됐죠. 그렇다면 오늘 새로운 판을 또 짜야 되는 첫 거래일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을 벌써부터 지금 예측을 하고 움직이시기보다는 조금은 관망장세에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분들을 유연하게 대응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호들갑 떨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신선도가 조금 낮은 뉴스다. 소부장 안에서는 오늘 제우스, YC 같은 종목들이 상승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본장에서 추가적으로 봐야 될 포인트는 추후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알테오젠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한 번 더 질문 드려볼까요? 지금 알테오젠의 급등 움직임, 이 내용은 생각보다 조기 발표잖아요. 네. 어찌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자신감 넘치고 좋은 재료를 먼저 확인한 건데 50만 원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보고 있는 73만 원 목표가를 감안한다면 팔 게 아니라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제 그 이야기에는 공감을 하죠. 그런데 이제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했을 때 좀 올 수 있는 심리적인 압박감을 이겨낼 수 있으시다면 저는 천천히 모아 가셔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알테오젠을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루아침에 좀 굉장히 큰 변동성을 노린다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해줄 가능성에 저는 베팅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소식을 통해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제는 알테오젠의 이 SC 제형으로의 어떤 기술력을 받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당장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 그러니까 이 기업은 이제 매해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으로 천천히 갈 수 있는 분들에게는 저는 오늘의 조금 갭상승이 부담스럽더라도 모아갈 수 있는 타이밍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 이제 오늘 알테오젠이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반도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너무 강하면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잘 살아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도 만약 오늘 이제 알테오젠 쪽으로의 수급 쏠림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그 외의 제약 종목군들이 조금 쉬어간다면 저는 역설적으로 그 쉬어감을 이용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저는 괜찮다. 그러니까 이건 성향의 차이, 취향의 차이, 그리고 포트의 차이로 좀 나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포인트로 또 넘어가 볼게요. 지금 성장주 안에서 수급 나누기가 계속될까요? 오늘 로봇도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수준에서 그 로봇주를 품은 두산 로보틱스가 7% 급등입니다. 원엑시아라는 기업이고요. 하이제날 NM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다 강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주신 우리 이충원 대표의 관심주 하이제날 NM이 정말 지난 한 주 주인공 역할을 해주기도 했죠. 오늘 로봇이 다 좋거든요. 일단 로봇 코멘트 듣고 한라캐스트 AS로 갈까요? 네, 일단 로봇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성장 산업에 대한 순환매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바이오, 그러면 그 다음 타자를 이어줄 섹터는 뭐가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동안에 좀 쉬어갔었던, 특히나 중소형주들은 오히려 로봇주에서 많이 갔었는데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못 갔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 해외 진출이라던가 그런 캐파의 증설 이런 부분으로 간다면은 큰 기업들의 러브콜, 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더 담아가기 쉬운 이제 시가총액의 수준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오늘 뭐 반도체나 아니면 바이오에서 어느 정도의 앞으로도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에서의 순환매는 계속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한라캐스트요. 지난주에 주시고 나서서 그야말로 그날부터 홈런을 쳐서 달려갔습니다. 장중 고점 기준으로 보니까 8,400원까지 도달해서 뭐 한 주 만에 사흘 만이죠. 65%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이틀 살짝 음봉이에요. 오늘 전략은요? 중소형주가 움직일 수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소개드릴 때 마지막 말씀에 오늘 보호해서 1개월 물량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네.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물량 이슈가 있군요. 본장에서 구체적인 전략 더 들어봐야겠습니다. 양시장 나란히 상승불 들어와 있는데요. 사상 최고의 움직임 기대해보죠. 바로 시장 출발합니다.